자, 문제 해볼게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두 근이 2, 3일 때 방정식 얘 두 근의 합을 찾아라 했으니까 근을 주고요. 뭐 찾는 거지? 개수 찾는 거잖아요. 그럼 뭐와 뭐와의 관계? 근과 개수의 관계 쓰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문제를 읽어내세요. 근을 주고 개수를 찾으라고 했던가 근을 주고 인수분해하라고 했던가 똑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2 더하기 3은 두 분의 합인 거고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니까 결국 a의 값은 마이너스 5고요. 2 곱하기 3은 1분의 b 되는 거니까 결국 b는 몇입니다? 6입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 b가 6인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6에 x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요? a가 마이너스 5네. a가 마이너스 5에 x의 제곱에 플러스 b가 6x 플러스 2는 0을 찾아내래요. 됐죠? 그럼 두 근의 합인 거니까 물론 얘 인수분해해서 되면 찾아내도 되는데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b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하니까 필요한 답은 5분의 6이 두 근의 합이 되겠죠. 됐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연속적으로 써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도준아 조금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연결 4-2번입니다. 2차 방정식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랬으니까 얘 전개해 보면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인 거죠. 그렇죠? 됐어요? 아래 있는 걸 전개했어요. 그리고 알파 베타는 아래 1 될 거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냥 근과 개수의 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4-2번, 4-1번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계속 나오는 건데요. 알파 더하기 세제곱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에 뒤에 보면 완전 세제곱에 플러스 3배의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이 사람아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이렇게 됐지? 이거 쓰면 돼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과 개수 쓰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갈 거 마이너스 a분의 b 항상 부호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얘 전체는 2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는 앞에 있는 것처럼 2분의 1. 그럼 얘는 아까 있는 것처럼 2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됐죠? 근과 개수의 관계를 곱셈 공식에 싹 적용한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래도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보시다시피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 마이너스 7. 알파 베타는 뭐? 1. 얘를 가지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플러스 7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 곱셈 공식 써서 또 하면 되겠지. 그치? 됐어요? 그러니까 역시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 보시죠. 2차 방정식 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아래 방정식의 근을 찾아라. 얘는 좀 까다로워 보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문제 봤더니 얘의 두 근이래요. 그리고 정리해보면 x제곱에 나 지금 풀어 헤쳤어요. p 더하기 q의 x에 플러스 pq의 마이너스 2는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잖아요. 그럼 근과 개수 써가지고 첫 번째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p 더하기 q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는 얘하고 얘 곱하면 되니까 p, q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앞에다 그냥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썼어요. 1대 이렇게 된 거거든요. 뒤에 근과 개수 써봅시다. 근과 개수 써보면 나 전개해? 좋아요. 전개해요. 얘 전개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에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2는 0인 거죠. 됐지? 얘의 근을 따지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나서 봤더니 얘의 근이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a분의 b 한 거죠. 됐지? 얘의 근을 뭐라고 할까? 얘의 근을 알파 다시 베타 다시 할까요? 그렇죠? 알파 다시 베타 다시 이렇게 됐어요? 그냥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알파 다시 더하기 베타 다시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부호를 바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2 안 썼다. 미안합니다. 얘 전체니까요. 그렇죠? 알파 베타가 이 전체가 되겠죠. 그렇죠? a분의 c니까 그렇지? 큰일 날 뻔했어요. 얘 빼먹었어요. 됐죠? 이해되는 거지? 제 전개해보면 얘가 c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분의 c 이렇게
한 번 더? 안 된 것 같은데? 얘 전개해 보세요. x제곱 pqx 됐지? 그 다음에 pq 곱하기 뒤에 뭐 있지?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써줘야죠. 그러면 얘가 전체 개수, 얘가 전체 개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됐지? 그럼 a분의 c는 알파, 베타 두 개 곱한 거니까 c가 pq 빼기 2 됐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가 각각 b와 c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의 근이 알파 다시 베타 다시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다시 더하기 베타 다시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a분의 c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 다시 곱하기 베타 다시는 알파 베타 더하기 2래요. 그런데 문제에서 얘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알파 다시 더하기 베타 다시를 구하라니까 얘를 구하는 거죠. 됐지?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인 거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 없잖아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앞에 주어진 여기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p 더하기 q가 돼요. 이렇게. 됐어요? 앞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해져요. 4-4번 문제 봅시다. 근과 계수를 계속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래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p 더하기 1인 거고요. 근과 계수 쓰고 있어요. 알파 베타는 5.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6이 성립한대요. 그때 p의 값을 따져라 했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얘를 가지고 p를 찾아내라고 했으니까요. 이거 쓸 수 있는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 값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플러스 2배의 뭐 알파 베타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p 더하기 1의 제곱이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6이라고 그랬고 얘는 2, 5, 10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p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16이니까 p 플러스 1이 4든가 p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든가. 근데 양수 p라고 그랬으니까 p의 값은 몇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연결 5-1번입니다. 이제 절대값 문제예요. 절대값은 반드시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더하기 베타 절대값 한 값이 9일 때 상수 a의 값을 따져라고 했으니까 역시 근과 계수 쓰는 거죠. 왜냐하면 근을 주고 계수 찾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내가 뭘 써야 될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근의 공식 쓰고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발. 그래서 도와주시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 3. 알파 베타는 뭐? A. 됐죠? 그런데 하나 더 줬어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9라고 준 거죠. 그럼 이제 얘를 두 가지로 또 나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첫 번째는 뭐 나눔해요? 범위 나눔해요. 범위는 이제 되는 거지, 그치? 두 번째는 무슨 처리? 제곱 처리해요. 됐어요? 둘 다 보여줄게요. 둘 다 보일 테니까 보세요. 범위 나눔한다는 얘기는 도와주시죠. 알파 양수, 베타 양수, 알파 양수, 베타 음수, 알파 음수, 베타 양수, 알파 음수, 베타 음수. 이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9네요. 이때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9네요. 이때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9네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9네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해서 다 찾은 다음에 이제 이걸 결정하면 돼요. 됐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 하죠? 제곱 처리해요.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나 여기다 그냥 써도 되겠어요? 얘를 통째로 뭐 해요? 제곱해요. 얘도 뭐 하죠? 제곱해요. 그럼 뭐가 찢어져? 절대값이 찢어져서 없어져요. 됐지? 그리고 얘 제곱하면 뭐 되지? 절대값 알파 제곱. 얘 제곱하면 절대값 베타 제곱. 얘하고 얘하고 곱한 다음에 몇 배? 2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플러스 절대값 2배의 절대값 알파 베타 한 놈의 결과가 99, 81 이렇게. 질문 받아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넣을 수 있지? 알파 베타 자리에 뭘 넣을 수 있다고? A를 넣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 뭘 넣어요? A를 넣어요. 됐지? A를 넣어요. 그럼 이제 얘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하고요. 플러스 2배의 절대값 알파 베타하고요. 한 결과가 81입니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A를 넣어서 정리를 해보는 거죠. 해볼까요? 앞에 얘 9되고요. 마이너스 2 A에 플러스 2 절대값 A의 결과가 몇입니다? 81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리해보면 2 절대값 A에 빼기 2 A의 한 놈의 결과가 72가 되고요. 양변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절대값 A 빼기 A 한 놈의 결과가 2로 나누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찢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제곱할까 범위 나눔할까 생각해보세요. 얘는 뭐가 편리해요? 범위 나누면 편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A가 양수일 때와 A가 무슨 수? 음수일 때로 나눠요. A가 양수면 0A가 36이니까 이런 건 존재하지 않고요. 그럼 A가 음수면 도와주시죠. 마이너스 2A가 36이니까 A의 값은 몇 나오죠? 마이너스 슈발 나오죠? 됐어요? 그래서 A가 음수인 것도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지, 그치?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지? 범위 나눔이 편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범위 나눔이 꼭 편리한 건 아니에요. 뭐가 편리하지? 제곱 처리가 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꼭 써보셔야 돼요. 당연히 얘도 돼요. 알겠지? 얘도 돼요. 궁금하면 얘하고 얘 두 개 연립해 보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9,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얘는 안 되잖아요. 이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양수, 베타 양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도 해봐요. 얘도 해보고 얘도 해보고 하면 알파 베타가 다 나와요. 막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지?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얘하고 얘 연립할 때 이 범위를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알겠지? 그렇게 해서 찾아도 된다니까요. 되긴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깔끔하잖아요. 내 생각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하고 얘도 해야 되는데 주로 그래프 그릴 땐 얘로 하고요. 식할 때는 주로 얘를 하는데 매번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유형을 딱 외워서 가르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조금 더 편리하지? 그럼 편리한 길로 갈 수 있다고요. 둘 중에 하나는 편리하다고요. 넘어갑니다. 절대값의 처리 원칙이에요. 넘어가시죠. 2차 방정식 x의 제곱에 플러스 1 마이너스 3m에 x의 플러스 2 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7은 0이 있는데 두 근의 차가 4가 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을 곱을 구하지.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두 근을 주고 있으니까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요. 됐죠? 두 근이 있으니까 알파 차가 있다는 얘기는 서로 대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걸 식으로 만들면 알파 빼기 베타 한 놈의 결과가 뭐 4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차의 정의는 알파가 베타보다 어떨 때
클 때 큰 놈에서 작은 놈 뺀 걸 차라고 하는 거예요. 차의 정의가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안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다가 절대값 해도 돼요. 이렇게. 됐지? 절대값 한 놈의 결과가 4입니다. 차라는 건 지금 알파 베타가 뭔지 모를 때는 절대값을 쓰고요. 나처럼 알파 베타를 설정해 놓으면 절대값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됐죠? 근데 둘 다 할 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이니까 쓸 수 있는 건 근의 차를 줬어. 개수를 찾으래. 다시 한번 근의 차를 줬어. 개수를 찾으래. 근과 뭐와의 관계? 개수와의 관계 쓰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이 문제만 내가 쫙 모아서 같이 이렇게 개념별로 문제를 풀어서 이게 보이는 거지 갑자기 툭 나오면 이게 뭐지? 이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읽고 꼭 내가 어떻게 접근할지가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럼 도와주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인 거죠? 마이너스 얘 부호 바꿔야 되니까 3m-1 됐지?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알파 베타는 앞에 주어진 얘인 거죠. 보고 있어요? 2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7. 야, 엄청 복잡하다. 그치? 됐어요? 그럼 이제 얘를 찢을 때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 때 차를 합으로 만들 수 있는 곱셈 공식이 있었어요. 합을 차로 만들 수 있는 곱셈 공식이 있었다고. 이게 제법 잘 나와요. 왼쪽 빈 공간에다가 왼쪽 빈 공간 있죠? 왼쪽 빈 공간에다가 하나만 더 써줄게요. A라고 할까? X 했으니까 A 플러스 B 전체의 완전 제곱을 A 마이너스 B 전체 완전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뒤에다 몇 하면 되지? 플러스 4배의 AB 하면 됐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을 A 플러스 B 전체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뭐 AB 이거 있었잖아요. 그리고요. 얘가 근호안의 완전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지?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얘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애들이 자꾸 놓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얘가 근호 안에 얘가 뭐 되지? 앞에 주어진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고요.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으니까 나 아래다 쓸게요. 그냥. 그럼 얘가 사실은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꾸는 게 아주 많이 나요. 근호 안에 무슨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이니까 절대값 A-B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얘하고 같은 놈이에요? 다른 놈이에요? 같은 놈인 거죠. 그렇죠? 같은 놈인 거죠. 그러니까 근호 안에 플러스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 마이너스를 만들어요. 알겠죠? 플러스를 이용해서 마이너스를 만들고요.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플러스를 만들어요. 됐지? 두 개 아주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보세요. 플러스를 가지고 뭘 만들어? 마이너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플러스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고? 마이너스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더군다나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설정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완전 제곱에서 몇 배의? 마이너스 4배의 뭐 해요? 알파 베타를 해요. 됐어요?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시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 무슨 제곱이 되지? 완전 제곱이 되는 건데요. 갑자기 여기다 뭘 씌워요? 근호를 씌워요. 진짜 많이 활용돼요. 진짜 많이 활용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뭐 쓰고 나오는데? 근호 안에 완전 제곱 뭐 쓰고 나오는데? 절대값 쓰고 나오는데 내가 이미 절대값의 대소 비교를 결정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 이렇게. 그럼 결국 얘하고 어떤 식이 됩니다? 같은 식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이해되세요?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해봐도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 넣는 거죠. 루트 3m-1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4배에 어떻게 한다고? 2m 제곱에 마이너스 4m의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하고 똑같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결과가 몇인 거죠? 4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됐어요? 질문 받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이 과정 꼭 기억해 두세요. 아주 잘 나와요. 애들이 좀 낯설잖아. 그렇지? 곱셈공식 그렇게 했는데도 낯서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럼 얘 근을 없애려면 양변 뭐 하면 되지? 이제 양변 제곱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제곱해서 이 식을 정리해요. 9m제곱에 같이 열심히 합시다. 6m 플러스 1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8m에 플러스 44 16m에다가 플러스 47에 2슈 발에다가 얘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4 16이 되고요. 는 몇입니다? 0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m제곱에 플러스 10m에 보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 빼면 몇인 거지? 12가 되고요. 거기다 1 더하니까 플러스 13은 0. 얘가 성립한대요. 됐어요? 근데 얘의 뭐가? m의 모든 값에 뭐? 곱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를 근의 공식 써서 m을 찾은 애 두 개 해도 되는데 근과 뭐와의 관계? 개수와의 관계. 그치?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답은 13. 이렇게. m을 만족하는 두 값이 있는데 걔를 곱한 게 여기 있고 합한 게 부호 바꾼 게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의 값의 곱이니까 여기다 근과 개수 쓰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내신에 이 정도는 나올 만하죠. 아마 처음 보는 문제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이것도 한번 봐요. 또. 그러니까 앞에 건 잘 안 나와요. 앞에 건 그냥 연습시키기 위한 문제예요. 앞에 거 나오면 다 맞아요. 앞에 걸 안 맞으면 그건 공부를 아예 안 한 거예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거지. 자, 2차 방정식. 두 근의 또 나왔어. 절대값의 합이 11이래. 그렇잖아요. 그러면 두 근의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몇이래요? 11이래요. 그치? 그래 얘를 가지고 뭘 찾으래? K를 찾으래. 다시 한번 얘를 가지고 뭘 찾으래? 근을 가지고 개수를 찾으래. 그럼 또 근과 개수의 관계 쓰는 거죠. 도와주시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5. 알파 베타는 몇입니까? K. 됐지? 마이너스 항상 조심하시고. 그럼 이제 또 얘를 보고 생각을 하세요. 범위 나눔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제곱 처리할 것인가?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는 범위 나눔하고요. 식으로 처리할 때는 제곱 처리하면 조금 편리해요. 알겠죠? 식으로 처리할 때하고 매번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굳이 구별을 해주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야 되지? 예? 범위 나눔할까? 아까 했던 것처럼? 아니, 양변 뭐 하면 되지? 제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제곱 처리해요. 도와주시죠. 알파 제곱 더하기 나 그냥 제곱해버렸어요. 플러스 2배의 절대값 알파 베타 한 놈의 결과가 11의 제곱이니까 121. 질문 받아요? 괜찮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뭐로 표시해?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됐어요? 이제 계산합시다. 얘 몇인 거죠? 25 더하기 빼기 이 사람아 2의 K에 플러스 2배의 절대값 K에 한 놈의 결과가 K 넣고요. 여기다 K 넣은 거예요. 121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2의 절대값 K 한 놈의 결과가 빼기 25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96인가요? 그리고 양변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 K 빼기 K의 값이 2로 나누니까 4슈 발될 거고요. 이제 얘를 K가 무슨 수일 때와 양수일 때와 K가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K가 양수일 때는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그치? 0K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써야 돼요. 0K가 48이니까 이때 K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럼 얘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2K가 48이면 되니까 이때 K의 값은 마이너스 24 하면 되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어떻게 할지 알겠죠,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나와요. 절대값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또 한번 해봅시다. 연습 문제 5-1번. 근과 계수가 계속 이상하게 막 바뀌더라도 쓸 수 있는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보죠.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pqx 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p와 q에 대하여 p제곱 더하기 q제곱의 값을 구하시고 그랬으니까 우선 쓸 수 있는 거 첫 번째 마이너스 p는 뭐라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q는 뭐죠? 알파 베타예요.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식을 봤더니 절대값 나왔네요. 도와주시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 몇입니다? 1입니다. 됐지? 절대값 그냥 제곱해 버렸어요. 그리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몇이래요? 5래요. 그래 놓고 얘를 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고 그랬으니까 뭐 p 더하기 q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서 각각 구하든가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해봐도 될까요? 그럼 얘하고 얘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식 pq를 만들어내래요. 그러면 우선 얘 먼저 쓸까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뭐지? 알파 베타. 이 식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주어졌으니까. 아래 거 먼저 썼어요. 됐지? 아래 거 먼저 썼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우선 얘는 마이너스 p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p제곱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배의 q.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5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5.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식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가 몇이라고요? 1입니다. 그냥 전개해 버렸어요. 왜냐면 주어진 이 식을 쓰려고. 그럼 얘 몇이라고 쓰면 되죠? 5라고 쓰면 되고 얘 뭐라고 쓰면 되죠? Q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2Q는 마이너스 4니까 Q의 값이 결정이 됐습니다. Q의 값이 2로 결정이 됐어요. 그럼 Q가 2니까 얘 전체는 4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P는 9 빼기 4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P는 플러스 마이너스 3 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해되는 거죠? 그럼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2개 더 하면 돼요. 질문 받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절대값이 계속 나와요. 애들이 절대값 싫어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계속 내는 거예요. 5개념도 있고. 자,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얘 문제 보시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지? 그치? 식 한 번만 쓰고 넘어가도 되겠어요? 이제? 식 한 번만 쓰고 넘어가도 되겠죠? 이 정도는? 도와주시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A예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조심하시죠. 마이너스 3A예요. 그리고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는 8이래요. 양변 뭐 하죠? 양변 제곱하죠. 그렇죠? 양변 제곱하죠. 그래서 제곱해버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플러스 2배의 절대값 알파 베타 한 놈의 결과가 88에 64입니다. 됐지?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얘를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지겨워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하고요. 또 넣어서 절대값 또 풀면 돼요. 됐죠? 이해되는 거지? 막 문제가 바뀌어도요. 원칙이 거의 계속 비슷해져요. 자, 그 다음에 5-3번 문제 보시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최고차의 계수는 1입니다. 두 근의 부호가 반대래요. 양수근의 절대값이 음수근의 절대값의 2배이다. 이런 말 때문에 좀 헷갈려 하는데 주어를 찾으세요. 양수근의 절대값이 얘가 주어잖아요. 그쵸? 그리고 몇 배이다? 2배이다. 이게 수로잖아요. 됐죠? 이러면 하나도 안 헷갈려요. 주어 찾고 수로 찾으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양수근이 2배라는 얘기가 음수근이 2배라는 얘기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찾으세요.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우선 두 근의 부호가 반대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알파는 양수, 베타는 무슨 수, 음수 이렇게 합시다. 됐지? 부호가 반대라고 줬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근과 뭐와의 관계? 계수와의 관계를 써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K-2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 반대인 거 썼고요. 양수근의 절대값 그랬으니까 정리해보시면 절대값 알파인 거죠. 양수근의 절대값 됐지? 그리고 음수근의 절대값 그랬으니까 얘인 거죠. 얘의 몇 배? 2배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해되는 거죠? 근데 식 하지 마시고요. 나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 말을요. 알겠지? 이 말을 내가 수직선에 그려볼 테니까 가능한 수직선을 띄우세요. 제발 띄우세요. 알겠죠? 절대값의 정의를 쓴단 말은 수직선을 띄운단 말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해볼게요. 읽어볼게요. 도준이 잘 보세요. 양수근의 절대값이란 얘기는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떨어진 거리인 거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쟤는 음수근은 0에서부터 어디? 왼쪽으로 떨어진 거리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가 L이면요. 양수근의 절대값이 2배란 얘기 멀리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몇 L이라는 얘기예요.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고요. 얘 보세요. 얘가 L이니까 이 자리를 마이너스 베타라는 좌표로 설정을 해요. 그럼 얘는 뭐라고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2 베타라고 설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죠? 됐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이때 베타는 양수입니다. 이때 베타는 양수입니다. 그러면 이 식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고요. 아주 진짜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이요. 이 말인 거예요. 됐지? 이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얘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이렇게 식을 쓰잖아요. 그럼 알파가 무슨 수라고 설정했지? 양수라고 설정했잖아요. 알파가 뭐라고? 양수라고 설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찢어져요. 베타는 무슨 수라고? 음수라고 설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베타라고 해요. 이해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를 봐요. 됐죠? 똑같은 거죠. 뭐 그렇지? 똑같은 거죠. 이해되는 거죠. 그렇지? 단지 이때는 베타가 양수고요. 왜냐면 이 전체가 무슨 수여야 되니까? 음수여야 되니까 이때는 베타가 양수가 되는 거죠. 됐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여기다 넣어서 역시 근과 계수 똑같이 쓰면 돼요.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만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표현 방법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문제 방법이, 접근 방법이 달라져요. 자, 연결 6으로 갑시다. 이제 근의 정의를 쓰는 걸로 넘어가요. 지웁시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쓸게요. 좀 봐줘요. 이렇게 하면 근과 계수까지 다 쓴 거예요. 근과 부호는 저기 뒤에 나옵니다. 정리해보죠. 2차 방정식 두 근에 대하여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일 때, 즉 F의 알파는 0이 성립하고요. F의 베타도 0이 성립한대요.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라고 줬고요. 문제에서 F의 4의 X는 0의 두 근을 찾으래요. 근의 정의를 써요. 이 전체가 어떻게 하면 알파가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F의 알파는 0이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도와주시죠. X는 몇 분의 알파? 4분의 알파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에. 그럼 4, 4 약분되고 또 하나니까 똑같이 4분의 뭐도? 베타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의 근인 거예요. 얘가. 근데 문제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 두 개 더하면 4분의 1 묶어내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 돼요.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었죠? 4였으니까 답은 1 이렇게. 됐지? 근데 정의 쓴 거예요. 별거 없었습니다. 조금 더 해요. 조금 더 합시다. 조금 더 합시다. 자, 도준아 다 됐습니다. 이제 밥 먹고 오면 돼요. 야, 이러면 아주 좀 단단해지고 있어요. F의 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라고? 4라고 줬어요. 문제에서 F의 2의 X의 더하기 1은 0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전체가 뭐가 되면 되죠? 알파가 되면 되죠? 됐어요? 됐어요? 뭐가 이상했어요? 괜찮아요? 이상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질문해? 알겠지? 질문 없어? 질문. 너는 나한테 하지나 말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도진이가 집에 가면서 얼마나 욕할까? 안 그렇습니까? 집에 가보면 개새끼 오늘도 준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지옥에나 떨어지라 우우 이러면서 막 갈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4시에 자든 몇 시에 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우우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가 날 알아? 우우우 이럴 거 아니에요? 뭐 욕 먹어도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는 사람인데.
자, 문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 x 플러스 1 전체를 뭐로 만들어요? 알파로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보이면 써요. 2x 플러스 1은 알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1 빼고 1은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 되잖아요. 1 빼고 2로 나눈다. 알파 마이너스 1을 몇으로 나눠요? 2로 나눠요. 그럼 다른 한 근도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모든 근의 합이라고 생긴 두 개를 합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앞에 2분의 1 빠지고요. 얘하고 얘 두 개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하고요. 1씩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을 빼죠, 뭐. 그래서 여기다가 4 넣으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별거 없어요. 근의 정의를 그대로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것 한번 해보시죠. 영어 문제 6-2번 문제. 이번엔 그냥 식을 준 거예요. 대답해 보시죠. 대답해 보시죠. 무슨 식입니까? 빨리. 방정식입니까? 다항식입니까? 다항식인 거예요. 알겠죠? 다항식 fx를 준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 준 거지? 방정식을 준 거예요. 아니 그냥 해라. 여기 f 똑같겠지 뭐. 그러면 안 돼요.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구별을 잘 하셔서 내가 뭐 쓰고 있는지 인지하는 거하고요. 그냥 생각 없이 좌뇌 우뇌 다 빼놓고 계산만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 데서 계속 차이가 벌어진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면 fx 다항식입니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3. 근데 갑자기 방정식이랍니다. 2의 x의 마이너스 1은 0에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얘가 다항식인데 갑자기 는 0으로 나요. 이렇게. 그치? 그럼 fx는 0의 근을 찾는 거죠. 알아먹겠죠? 그렇죠? 그럼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5고요. 알파, 베타는 몇인 거죠? 3 된 거죠. 됐지? 이해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전체가 뭐가 되는? 알파가 되는 값을 또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는 알파 더하기 1을 2로 나누면 되겠죠. 다른 한 근은 2분의 베타 더하기 1 되겠죠. 얘의 근의 정의를 쓰고 있어요. 두 근의 합하라고 그랬으니까 합해요. 그렇죠? 얘가 2분의 1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를 하래요. 그러면 넣으면 되는 거죠. 됐지요? 됐지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잘 읽어보세요. 다항식을 줬네. 걔를 뭐로 만들어? 방정식으로 만들어. 다항식과 방정식의 관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안 해도 되겠죠? 알파, 베타 다 줬어요. 알겠죠? 다 주고 그 다음에 넣어서 확인하면 돼요. 6-3, 6-4까지 좀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건 다른 근의 정의인데요. 자꾸 시계를 보니까 그만하라는 눈치를 자꾸 줘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정식 문제 오늘 좀 많이 풀었는데요. 조금 더 뒤에 남았거든요. 그거만 다 하면 이제 방정식이 다 끝날 거예요. 2차 함수까지 끝나면 딱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오늘은 그거 볼 거예요. 복소수 테스트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어제 했던 문제 중에 복소수에 내가 어렵다는 문제 있었죠. 기억나세요? 정의 쓰고 성질 쓰고 했던 거 긴 풀이 과정이 있었죠. 기억나? 기억이 안 난다고? 알겠어요. 이따가 와서 얘기해 줄게요. 자, 밥 먹고 오시죠.